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갈철 변호사의 개인 사정으로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원주시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요즘 부동산 상황, 또 경매 물건이라든가 또 부동산 점포 입점, 또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등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코로나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네네. 인한 그 소상공인 상가시장 부동산 경기는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그 점포의 이제 이동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유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 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이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요. 지금 롯데시네마나 단관택지 이 일반 상업지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점포들의 이제 유동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롯데시네마 하면은 무실동 여기 단구동도 롯데시네마. 있고 무실동도 있고. 네네네. 아, 근데 무실동. 예, 네. 두 군데 지금 현재 다 이제 동일한 그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원주 여기 중앙시장 중앙로도 지금 네. 공실이 많은 상황이고요. 혁신도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가보질 않았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공서가 이제 밀집되어 있긴 한데 주말 상권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피스에 관련된 유동인구만 지금 현재 그 주변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달 음식점이나 이런 그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부분은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높은 이제 월세를 내고 있는 상가 이제 점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공실이 좀 많은 상황이죠. 네,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틈새를 좀 노려야 할까요? 틈새를 노린다면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상담 들어온 업체들이 소상공인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배달 음식점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배달 음식점 또는 이제 수제 그 청이라던가 일반적으로 건강식에 관련된 배달 음식점이 지금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브랜드라던가 대기업 브랜드뿐만 아니라 개인 브랜드로 이제 소상공인으로 점포 입점하고 그에 대한 이제 그 보조를 받아서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시고요. 또 이제 그쪽에 이제 매출이 상승하다 보니까 작은 점포에서 가성비 대비 가격이 좋은 점포들을 많이 입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즘 원주시 관내 아파트 값이 좀 올랐다고는 하는데 네네. 아파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원주 아파트가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많이 선호를 해서 지금 그 중에서도 원주 지역이 가장 이제 비싼 축에 이제 속해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반면 이제 전세 가격도 이제 그 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가보다 평균 한 1억 원 정도 이상 이제 돌파하는 가격으로 지금 이제 전세가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중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억 2,8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그 수도권에 이제 투기 세력이 이제 원주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어서 이제 집가 상승 내지는 아파트에 대한 동향도 준신축, 그러니까 신축이나 준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좀 시간이 된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덜 좀 오른 상황이고 신축 아파트 위주로 좀 올랐다라는 말씀이시죠? 올랐으면 최고 한 1억까지 올랐다고요?
지금 현재 이제 통계로 나와 있는 음.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매매 그 프리미엄도 지금 현재 이제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또 되시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선까지 이제 말씀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세양 리첼이라던가 오미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럼 기존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제 그 아파트 뭐 주변에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명륜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제 서울 분들이 많이 투자를 1억 미만의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래요? 6천만 원대, 6,500만 원대. 그런 아파트도 요즘 거래가 좀 활발한가요? 여기 원주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철이 뚫리면서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이제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들이 투자하면서 이제 물량이 조금 소진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권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1094번님, 강원도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나 책정이 좀 돼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지금 강원도 평균으로 보면 네. 4, 5년 전에 어떤 금액대보다 훨씬 더 이제 오른 가격인데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의 가격이 넘어서면서 이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2000년도 이제 9월 기준으로 이제 내놓은 그 가격대인데요. 지금 평균 분양가가 이제 1,000만 원을 육박해서 이제 32만 원부터 이제 넘어섰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근데 무려 한 금액 차이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기준은 신규 아파트 기준이라는 네, 신규 말씀이시죠? 아파트 기준입니다. 예. 보통 그럼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는 거의 1,000만 원 기준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이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700만 원대도 지금 조합 결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나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분양가에서 이제 오픈을 하고 다시 입주 시기에는 이제 금액이 이제 프리미엄까지 붙게 되면 평당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처음 입주할 때 그 금액하고 근데 분양할 때 금액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으로는 평당 1,000만 원 육박하고 근데 있습니다.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좀 저렴한 거죠? 일단은 그 주변에 이제 그 단독주택이라던가 주거용으로 이제 그 매입할 수 있는 거에 이제 80% 이상 매입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주하고 동의가 또 있어야 되고 협의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합 결성이 돼서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도 위험 부담이 좀 있다고들 많이들 고객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에 분양된 조합 아파트 네네. 지금 무산된 상황도 있죠. 네네, 그래서 네. 분양받은 분 피해가 좀 큰 것 같은데 네네.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지만 또 신중히 네. 잘 고려해야 되겠나요? 예, 나중에 이제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지주를 매입을 할 때 그분이 이제 금액 자체가 다른 분들보다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면 분양가 자체에 다 반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험 부담을 고객 스스로가 이제 느끼시는 거죠.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쪽도 이제 왕왕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정한 금액보다 낮게 아마 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피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아파트 값도 올랐지만 네네. 이제 분양 되기 전에 네. 입주하기 전에 지금 아파트들 뭐 피를 뭐 6천을 줬니 7천을 줬니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네. 아파트 이 가격이 상승하는 그 부작용 효과 같은 건 없을까요? 실제 외지에서 많이들 아파트를 좀 분양했기 때문에 네네. 막상 이제 입주할 시점에 가면은 네. 물량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네네. 역으로 그렇게 좀 걱정하시는 상황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보시면 저희 기업 도시에 처음에 분양했을 때 네. 공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월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그렇죠. 입주를 막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수요자분들이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에 이제 저가의 이제 임대를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많이 뒤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지 세력에 이제 그 투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아파트의 이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실수요자들의 이제 그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그 임대 공실에 대한 그 부담감이 이제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어떤 관공서에서 이제 공급 조절에 대한 부분, 근데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가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조금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분양은 받았지만 입주자가 없어서 월세가 굉장히 좀 네. 저렴해서 뭐 원룸이라든가 또 이 시내 쪽에 사시던 젊은 분들이 굉장히 네. 그 기업 도시로 이주했다고 네네. 얘기를 많이 많이 이주하셨어요.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막상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월세가 네.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네네. 아니면 나가달라. 네네. 네. 주인들이 입주하겠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지금 뭐 계약 기간도 안 됐는데 네네.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제 상담 전화 오는 걸 보면은. 네네, 맞습니다. 지금 기업 도시 상황은 좀 어떤가요? 기업 도시 지금 현재 아파트 물량이 없습니다. 이지더원 3차 이제 분양 이제 예정이고요. 네. 주변에 이제 뭐 기존에 분양 받으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고가로 이제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업 도시가 지금 이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도로도 개통이 되면서 네, 맞습니다. 많이 외지에서 이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네. 또 원주역뿐만 아니라 기업 도시의 어떤 접근성은 또 따로 별도의 이제 접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 지역의 뭐 경기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장이라든가 거주 목적으로 많이 입주를 하셔서 그쪽도 이제 수요가 많이 이제 KTX 증가된 개통되고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기업 도시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개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좀 편리해지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해서 더 이제 선호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9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수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주택 임대사업자가 강화되는 여러 가지 법 개정된 내용도 좋고요. 또 부동산 현황과 동향에 대해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주 지역을 투자하면서 갭 투자 성향이 많다고 하는데 이 갭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죠? 갭 투자라는 개념이 이제 전세가와 이제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매입한 후에 이제 단기간에 이제 전세금을 올리게 되면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예를 그렇죠. 들어서 1억 2천짜리 이제 아파트인데 제가 1억에 이제 전세를 놨어요. 그럼 저는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한 2년 정도 계약하고 통상적으로 2년 계약하시니까 2년 후에 1억 4천이 됐다. 그러면 나는 2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2천만 원을 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갭 투자인데 실질적으로 그 갭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준신축 아닌 구축 같은 경우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내어줄 돈이 없는 거죠. 네. 2천만 원이면 돈이 많아서 투자하신 분이 근데 아니거든요.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네. 이 깡통 전세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많았어요. 근데 1년 만에? 1년도 아니죠. 네. 몇 개월 만에 네, 네. 좀 상황이 많이 좀, 상승 회복은 했지만 어. 실질적으로 그것도 또한 뭐 주변에 아파트 뭐 신축이 올라가면서 준신축이 올라가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향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구축 같은 경우는 하향세를 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를 하실 때 하향 곡선을 타실 때 이제 가수요자들이 막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그 아파트가 왠지 투자 금액이 올라서 좋은 거로 평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는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깡통 전세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갭 투자할 때 네.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반면에 네.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뭐 완전히 차등돼서 높고 낮음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비규제 지역이지만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죠. 매매가 좀 힘들어지고 또 좀 세제 강화가 되고 그러면 바로 또 규제로 예, 묶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예, 또 임대차 3법에다가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양도세도 예, 바로 팔게 맞습니다. 되면 예. 굉장히 좀 네네. 올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갭 투자는 네. 말이 좋아도 갭 투자지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아파트 분양 올해 네. 원주시 분양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태창동 아파트 미분양이어서 또 원주가 미분양 지역으로 또 다시 바뀌기도 했는데 네. 미분양 지역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풀리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제 뭐 원주 역사에 민영 아파트 들어오는 거라던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도 건설사에서 지금 진행되는 다른 부수적인 아파트 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많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뭐 아파트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빌라라던가 이런 거에 투자하시기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조금씩 상승하다 보니까 네. 건설사에서 그렇죠. 원주권에 네. 아파트를 좀 네. 많이 공격적으로 이제 분양 계획을 갖고 있다. 네. 예. 요즘 뭐 암암리에 그렇게 부지 알아보고 거래가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많다면서요. 네, 지주 작업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아파트라고 이제 공개는 하시진 않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지인분들이 뭐 보상가 책정을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문의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월부터 원주권에 이제 입주하는 네. 아파트가 네. 많아질 텐데 네. 지금 그 분양이 이제 외지에서 네. 지역 실수요자보다는 외지에서 많이들 분양을 네. 받는다고 하는데 입주 시점이 되면은 부작용 같은 건 어떤 부작용을 좀 염려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분양가 이제 어떤 아파트라고 거론하긴 좀 어렵지만 30평대 아파트가 3억이 넘어가거나 그럼 가수요자분들은 이제 거의 아파트가 80%, 75%까지 대출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이제 보증금을 넣어서 중도금 무이자 같은 경우는 완전 그 등기까지 만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 반면에 그러면 내가 1가구 2주택 내지 1가구 3주택 4주택까지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좀 그거에 따라 세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도 이제 내가 어떤 그 기간을 만료하고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판 아파트 가격 시점부터 다시 2년이에요.
2년 거주, 2년 보유이기 때문에 네, 한 4년은 그렇죠. 그 전에 만약에 뭐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남겨서 파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미분양이 터지고 수요자가 신축 아파트로 다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쪽으로 투자자가 몰리게 되면 내 아파트는 또 그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으로 내놔야 되죠. 입주자는 없고. 그렇죠. 네. 기간 만료되면 난 등기를 또 쳐야 되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그 피 주고 살 것이 아니라 네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입주할 아파트 같으면 네, 괜찮지만 네. 그냥 투자 개념으로 분양받는 건 네.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지금 워낙 분양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6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아파트 값이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시세가 기존에는 이제 좀 저렴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뭐 서원 지역사, 남원 지역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있었고 주변에 이제 그 2017년도부터 뭐 고속도로가 이어지고 KTX 뭐 강릉역 개통하고 수도권의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 또한 이제 가수요자분들이 내려오면서 실수요자하고 이제 뒤섞이면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이 가장 큰 그 오름세를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TX 개통이 네, 가장 큰 맞습니다. 원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앞서 이제 갭 투자할 때 주의사항까지 들어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하락하면서 저도 이제 피해를 본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경우라면 전세로 입주한 입차인은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피해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게 일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갭 투자에 대한 그 위험 부담도 마찬가지인데요. 깡통 전세가 이제 되게 되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면 깡통 전세 이제 매물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 자체는 내어줄 돈이 없고 실질적으로 다시 전세가 들어와야 제가 그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렇게 전세를 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 그 돈을 다 쓰셨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 때문에 내가 2천만 원 투자했지만 추후에 한 4천만 원 정도 내가 걷어들일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던 어떤 갭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들어온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전세 가격이 나하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맞아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나는 돌려받을 돈이 없고 또 이 금액에서 또 경매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경매 진행되신 다음에 이제 선순위가 되시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는 선순위가 돼서 내가 그냥 다 안고 내가 매입을 하던가 이제 경매를 받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선순위 매입자가 선순위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되어 있는데 내가 배당을 안 받게 되면 낙찰을 받은 분이 내 배당 금액에 대한 전세 금액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그 떠안고 이 사람이 만약 실거주로 뭐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 만약 전세가가 1억이면 1억에 대한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부분을 다 물어주고 나머지는 잔금을 치르시고 이제 내 명의를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선순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분양을 받으면서 내 돈으로 100% 분양을 받으면 괜찮지만 거의 뭐 대출을 끼고 그렇죠. 분양을 받다 보니까 입주자는 전세자는 2순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은행권에서 이제 거의 전세가와 분양가에 대한 그 대출 금액을 거의 상이하게 거의 균등하게 책정을 해서 제가 전세 금액을 1억을 내게 되면 일부를 은행에 갚게 돼요. 그리고 이제 1억이 대부분 그 세입자 같은 경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만약 대출이 1억이다. 그럼 1억에 대한 거를 다 갚고 말소시킨 후에 내 전세권 설정을 선순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야 위험 부담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뭐 3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때 1억만 대출을 내고 뭐 1억 한 5천 정도의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파트 분양가가 한 3억이 되니까 전세 이제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앞서서 이제 갭투자에 네.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네. 입주자가 피해를 네. 보는 사례들이 예, 많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깡통 전세가 예. 되는 거죠. 원주 아파트들이 몇 곳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네네. 최근에는 아파트 값이 조금 올랐다고 하니까 네네.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다가 전세 준 상황에서 그런 이제 입주자도 피해를 보고 네, 맞습니다. 임대인도 피해를 보는 네네네네네.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를 때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내 돈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네네. 피해가 없지만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네. 좀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 중개업소에서 그 전세권 설정을 할 때 네. 임대인 동의, 이제 예를 들어 일반적인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인 그 단독주택의 개념, 다가구 주택의 개념에서 전체 대출 금액에서 내가 선순위를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중개대상물에 다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몇 층 몇 호가 전세, 월세 들어가 있는 부분을 실제 권리가 이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걸 소유자의 구두상 내지는 확인해서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내가 금액이 내가 한 4순위나 5순위 정도 된다. 그럼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많거나 그러면 좀 이제 자금력이 딸려서 전세를 다 놓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 받으실 때 대출에 너무 많이 의존해서 네. 뭐 아파트 값이 한 4, 5천 오르면 그 갭 한 4, 5천 벌고 팔아야지라고 했다가 네. 분양을 받았는데 네네. 결국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팔리지는 않고 하다 네네. 보니까 네네. 서로 입주자, 임대인 다 피해를 보는 네네, 사례들이 맞습니다. 있어라라는 네네. 말씀입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아파트 원주,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제가 어떻게 궁금하시죠? 여유자금이 조금 네네. 있는데 시내 쪽을 할까 아니면은 요즘에 원주역 쪽으로 할까 고민이 돼서요. 네네. 그러다 부동산 쪽엔 잘 몰라가지고 금리는 낮고 그래서 좀 정보를 좀 얻을까라고 전화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분양받고 싶은데 어느 쪽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원주역이 좀 옮겨갔으니까 네. 원주역 쪽 그쪽으로는 좀 어떤지. 역세권 부동산이 어떤지. 예.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가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가 쪽으로요. 상가 쪽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이 남원주 역사 쪽에 이제 투자 상가 분양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액대가 이제 투자를 얼마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을 얼마 정도 가용 금액을 생각을 하실까요, 고객님? 갖고 있는 건 한 2억 정도 되는데 좀 뭐 대출까지 하면 한 2, 3억? 네네. 네. 네네. 상가 분양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가 분양을 받고 나서 그 주변의 상가에 대한 어떤 그 역세권에 대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원하는 어떤 상권이 형성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기에는 지금 저희 고객님들이 이제 문의를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을 하셔서 뭐 상가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으신다 그러면 이제 창고라던가 지금 원주 지역이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물류 창고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식당이라던가 이런 어떤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창고 물량 같은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해드릴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층고를 좀 5m에서 7m 정도 높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빔으로 싸서 그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축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창고를 사실 수 있는 땅을 매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이제 또 이제 건축을 하신 다음에 건축을 후에 또 대출 받아서 이제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분양에 대한 부분을 조금 탈피하셔서 상가 투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일단 땅의 매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창고를 지으실 것인가 창고 플러스 상가를 지으실 건가 일반 식당을 준다던가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리스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원주 지역에서는요. 네. 기존 그 원주역 그 상권도 많이 좀 망가졌는데, 네네. 그 역세권이 옛날 같지 않을 거란 그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어떤가요? 지금 원주역 주변에 그 앞으로 일반적으로 상권이라든가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전망이 비선호 지역과 선호 지역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지금 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권에 대한 부분이고 비선호 지역은 지금 고객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주 지역인데 원주역 부근인데 원주역 부근이 또 원주시에서 어떤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원주역의 중심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른 부분이 또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선호 지역이어서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화될 수 있는 어떤 그 상권에 대한 MD 구성이라던가 입점 점포에 대한 어떤 매출 구성이라던가 권리 분석, 상권 분석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상가를 매입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또 선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원주역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비용도 좀 높고 그렇다면 이 2, 3억 가지고 투자 가능한 지역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 저희 원주 지역에서는 뭐 지금 태장동 쪽이 아직 조금 덜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3년 상반기 이제 군부대 체육공원 들어오잖아요, 고객님.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들어오면서의 어떤 파급 효과가 그 주변의 상권이 조금 많이 변화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상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고려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또 2억이라는 금액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이지만 잘 이제 투자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좀 여러 군데 알아보고 결정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창고, 네. 물류 창고, 네. 이제 도로가 가까워지고 개통이 되면서 물류 창고지 찾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럼 많으세요.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 투자 크게 하지 않고도 월 임대료를 뭐 상가 임대료만큼 굉장히 충분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근데 상가보다 그 물류 창고 임대가 괜찮은가 보죠? 원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이제 좀 IC 부근이라던가 접근성이 좋은 데 같은 경우는 물류 창고 이제 금액 대비해서 창고가 이제 60평 이상 정도 보셔야 돼요. 30평이나 이렇게 20평 좀 작으시고 그렇죠. 좀 커야 되겠죠. 60평대에서 창고를 이어서 쓸 수 있는 그런 12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보다 오히려 땅만 매입하고 창고용 건물은 크게 큰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물류 창고 그쪽으로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